실제 한 달 매출이 2억 7천까지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한계인가가 아니라 네. 이거 더 쏟아지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오시면 사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무조건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제일 많이 뽑아냈던 게 저희가 거의 뽑아낸다 표현하는 게 맞아요. 네네네. 90개까지 뽑아냈으니까 1억은 또 남들은 그 정도는 할 것 같은 거예요. 소위 큰 업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한 2억 찍고 한다. 일반적으로 잘 믿지 못하세요. 장사 고수분들을 초대해서 성공 스토리와 성공 노하우를 쏙쏙 뽑아먹는 고수 초대석. 오늘은 죽 배달 전문점으로 프랜차이즈를 해서 창업을 했다가 매각을 성공적으로 하신 전 죽도령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죽 프랜차이즈 죽도령 전 대표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예. 제가 이제 장사를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내 지역이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는 건 맞는데 내가 스타트를 해서 여기가 장사가 최대치가 언제까지일까를 본인이 리밋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강남에서 가게를 하면서 사실 최대 매출이 작년 3월에 나왔는데 네. 실제 한 달 매출이 2억 7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여기가 한계인가가 아니라 네. 이거 더 쏟아지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래서 본인들께서 사장님들께서 나는 하루에 30개를 팔아서 1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어서 여기가 3천이 적당하다 네. 라는 이 리밋을 두지 않는다면 성장 가능성은 사실 많이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제가 이제 직접 일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진행했던 거는 저랑 와이프랑 이제 저희 어머니 네. 이렇게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해서 1억대. 그리고 이제 3시간 아르바이트 하나. 근데 이제 노동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세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를 많이 궁금해 하신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사장님들께서 예비 창업주분들이시죠. 저는 이제 매장 공개를 하는 거를 극도히 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네. 왜냐면 이제 배달 매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컨디션하고 좀 다르고요. 그쵸. 그 동선 자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시면 사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무조건 계약을 하셨어요. 전표가 오더렉이 이제 1,500짜리가 있으면 네. 그 2개 붙어 있는데 오더렉이 한 줄에 꽂을 수 있는 게 총 그 15장입니다. 네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꽂을 데가 없으니까 3장씩 해서 꽂아 놓으면 45장이 들어가죠. 네. 예, 그게 2개니까 90개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제일 많이 뽑아냈던 게 저희가 거의 뽑아낸다 표현하는 게 맞아요. 네네네. 90개까지 뽑아냈으니까. 예,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 눈 안 하실 수가 돌아가죠. 없죠. 예, 일반적으로 잘 믿지 못하세요. 제가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도 저도 나름대로 조금 홍보를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성공에 대한 뭐 자부심도 좀 있어서 좀 소위 자랑이죠. 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비슷하게 그냥 그런 정도만 살짝 노출을 했더니 뭔 거짓말이냐 시기와 질투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한 번 또 참았죠. 왜 참았냐? 1억은 또 남들은 그 정도는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이제 뭐 소위 큰 업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한 2억 찍고 한다. 오더가 몰리면 보통 예를 들어 뭐 도시락류에서 네. 덮밥류라든가 뭐 돈가스류라든가 둘이서 상시 근무를 하고 하루에 한 40개 정도를 파는 매장이다. 근데 한 시간에 예를 들어 10개가 들어왔다.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스톱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아주 위해 요소 중에 큰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이걸 스톱을 하면서 고객이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선 그 고객 한 명 빠져나가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문제는 뭐냐면 고객이 빠져가는데 고객이 유입되는 경로는 결국 어플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어플은 로직을 갖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툴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가게가 닫혔다. 여기는 가게가 안 되는 가게다 인식이 돼서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지역은 외부 요인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내부 요인에서 내 영업시간을 지켜서 주문 들어오는 오더를 그 시간에 맞춰서 보낼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건 내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조리 동선도 좋아야 되고 막 아이템 선정을 간소화시켜야 되고 대신 고객들한테 선택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거에 좀 집중했던 거죠. 이 차이가 뭐냐면 제가 플러스를 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이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어서 제가 그 위에 쓰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모르세요, 사장님들께서. 본인이 주문을 받다가 나 오늘 쉬어야지 하고 주문을 막는 것 자체가 이 고객 하나 잃는 게 아니라는 걸 몰라요.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장사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네. 절대평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는 당연히 점점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공격적으로 했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들어오는 형태가 어플사다 보니까 배달앱의 광고를 많이 했었고, 제가 700만 원 광고를 넣었다고 이제 일부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냥 딱 표정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지. 이런데 네. 문제는 제가 이제 그리고 다음 말씀을 드려요. 예, 매출은 1억 4천입니다. 그러면 5%거든요. 네. 네. 5%면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초기에 5% 투자를 하는 건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딱 이렇게만 말씀드려요. 10%만 한번 투자해봐라. 근데 그 10% 투자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초기에는 한 5% 정도까지로 좀 밀어보고 네. 정상화되고 좀 안정화되고 수익률을 좀 맞추려면 최대로는 한 3% 정도 보시면 맞긴 하거든요. 사이드 메뉴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카페나 이런 쪽에서도 사이드 메뉴를 판매함으로써 뭐 좀 그 객단가를 좀 높인다든가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이드 메뉴를 메뉴에 옵션으로 넣는 거를 전 좀 추천을 드려요. 주력으로. 요즘 많이 그러죠. 외부에 네. 나오지 않게. 네. 이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네. 큰데, 음. 어떤 식으로 넣냐면 세트 구성을 잡아서 외부에서 잡아 있는 세트 구성에 옵션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필수 옵션으로 선택을 두게끔 해놓으면 선택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필수인데 선택을 필요 없음도 같이 넣어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선택을 본인이 하게 돼요. 아. 그리고 이제 반찬을 했었던 이유가, 그게 반찬을 필수로 했었던 이유는 네. 제일 위에 이제 반찬 필요 없음을 제가 필수 옵션으로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난다는 걸 고객들이 인지하게끔 해놓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컴플레인이 안 나오게. 근데 생각보다 구매 전환율이 많이 높아져요. 배달 시장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달을 오픈해서 어떻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가? 디벨롭돼서 예를 들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계단 성장에 갈 수 있는 관계는 어떨까? 외부적인 뭐 툴도 볼 수 있고, 뭐 세부적으로 보면은 어플 세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냐, 뭐 예를 들어 메뉴를 보는 게 맞냐, 옵션을 만드는 게 맞을까, 시간대는 언제가 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배달과 관련된 거를 뭐 물어보신다면 네. 글쎄요, 거의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